자, 19번. 자, 은행 계좌 객체인 카운터 객체는 잔고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 필드인 밸런스 필드는 엄수 값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잔고가 엄수, 물론 마이너스 통장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자, 여기선 생각하지 말고요. 하여튼 밸런스 잔고 필드는 엄수 값이 될 수 없고 최대 100만 원까지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값이 제한된다는 거죠. 엄수 값도 안 되고 100만 원 이상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밸런스 필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밸런스에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값을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어카운트 클래스를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getter와 setter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번 보니까 get, set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0과 자, 100만 원은 민 밸런스와 맥스 밸런스 상수를 선언해서 자, 이용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수를 자, 선언하고 이용하는 그거까지 연습을 해 봐라는 거고요. 자, 세터의 매개값이 엄수이거나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 밸런스의 값을 유지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엉터리 값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밸런스 값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이클립스에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자, 열고 나서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베리파이에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자, 패키지 이름은 이그잼 19라고 이렇게 자,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 필드를 이제 선언하는데 private 자, int 자, 밸런스 자, 이렇게 여러분이 private 조건 제한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조건에서 이 값을 읽거나 또는 변경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수를 선언을 할 건데요. 그래서 상수는 자, 퍼블릭을 붙여주고요. 자, 외부에서 상수값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자, static final 자, 이렇게 해야 상수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의 type int라고 주고 자, 상수는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in 언더바 밸런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값을 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맥스 밸런스도 상수로 선언하는데 그래서 초기 값은 자, 얼마를 주냐면 100만 원을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를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자, 이 밸런스에 즉 잔고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getter를 이제 만들면 되고요. 자,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되 자, 유효성 검사를 해서 즉 민 밸런스와 맥스 밸런스 사이에 있는 값인지를 조사를 해서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 여기에 저장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자, 현재 값을 유지하도록 밸런스의 현재 값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으니까 자, getter와 setter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source에서 자, generator, getter and setter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지금 밸런스만 자, getter와 setter를 두 개를 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자, 자동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자, getter는 그대로 필드의 값을 리턴하도록 해놨고요. 자, set는 자,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여기 저장을 하는 건데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if 자, 밸런스 자,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필드예요, 아니면은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매개 변수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값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이 자, account.min value. 자, 여러분이 상수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클래스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ccount.min value보다 적다? 그럼 엄수라는 이야기죠. 이 밸런스 값이. 그죠? 자, 이거나 자, 파이프 두 개. 이거나 그 다음에 밸런스의 값이 account.max 밸런스보다 더 크다면 자, 그래서 이거 똥터리 값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보다 적거나 또는 최대값보다 클 경우에는 현재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밸런스를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막바로 자, 이 메소드를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if 문이 여러분이 자, 폴스가 될 경우 true가 되면은 이제 그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되고 이제 이게 폴스가 되면은 이제 올바른 자, 값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는 자, 밸런스의 값으로 매개 변수의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메소드 실행을 끝내버리고 자, 여기에 있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ccount example이라고 자, 주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account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계좌에다가 set balance라고 해서 제가 10,000원을 자,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현재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잔고 출력하고 자, 어카운트의 겟 밸런스 즉 잔고를 이제 읽고 이제 리턴하는 getter를 이제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제가 밸런스 값을 만으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현재 잔고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엉터리 값으로 자, 마이너스 100을 넣어 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매개값으로 주게 되면 자, set balan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엄수임을 알아내고요. 자, 엄수임을 알아내어서 결국 뭐예요? 자, true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return이 되어서 결국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자, 메소드를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값이 들어가니까 현재 잔고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도 역시 자, 많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금액을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200만 원을 자, 결국 예금하는 거죠. 잔고에다가 200만 원을 설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현재 잔고가 얼마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게 유효한 값이냐? 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로 다시 가보면 맥스 밸런서보다는 뭐예요? 자, 적어야 되죠. 같거나. 근데 밸런스가 이 값보다 더 크다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밸런스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200만 원 들어왔죠? 그래서 맥스 밸런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정상적인 값이 아니다고 그래서 자, 필드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매수도 실행을 끝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이렇게 또 좋네요. 자, 이렇게 또 좋네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30만 원인가요? 그래서 30만 원은 여러분이 맥스 밸런스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가 폴스가 되고 결국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은 정확하게 밸런스에 자, 대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게터와 세터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세터에서 요son 검사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자, 이 세터하는 역할이 이제 이렇게 요son 검사를 해서 올바른 값만 필드에 이제 저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20번. 자, 다음은 키보드로부터 계좌 정보를 입력받아서 계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고 알맞게 뱅크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메소드를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메뉴에서 여러분이 자, 1번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계좌 생성이라는 게 나오죠. 요 1번이 계좌 생성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키보드로 계좌번호 입력하고 계좌주 입력하고 초기 입금액 입금하고 이렇게 주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결국 계좌를 생성을 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데 자,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자, 일단 만들어 바라는 거고요. 자, 2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때요? 자,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목록 저장된 계좌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계좌번호, 계좌주, 그 다음에 예금액.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여러분 3번을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3번은 예금이죠. 그래서 자, 예금할 계좌번호와 예금액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예금이 성공되었다는 결과가 출력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출금이죠. 역시 자, 출금할 계좌번호 입금받고 출금액 입금받아서 자, 출금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료 5번을 누르게 되면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도록 자, 20번을 이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자, 20번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 하나의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객체를 이제 만들 설계도를 생성을 하나 할게요. 자, 클래스죠. 자,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선언할 건데요.
자, 이 어카운트 클래스는 하나의 계좌 정보를 갖고 있는 자,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자, 필드를 여러분이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private 자, string 자, 계좌 번호는 이제 계좌 정보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계좌주도 역시 필드로 선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잔고죠. 그래서 잔고는 int로 balanc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좌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 필드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account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자, a number 자, string owner 그 다음에 int balance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그 값을 받아서 이제 필드에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성자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 넘버에는 a 넘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오너에는 자, 오너를 대입을 하고 자, 필드 밸런스에다가는 자, 밸런스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getter하고 setter를 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줄게요. 자, source에서 자, generator 자, getter and setter 해서 select all 한 다음에 자, 이렇게 OK해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자동으로 작성된 자, get와 set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하나의 계좌 정보를 담고 있는 자, 그 어카운트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는 그 우리 20번 문제에서 실행 우리가 그 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자,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자, bank application이라고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mai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 우선 여러분이 그 이 계좌들에 대한 그 저장소 계좌를 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어카운트 객체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어카운트 객체 하나의 계좌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어카운트 객체인데 그 어카운트 객체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자, 배열이죠. 그래서 어카운트 배열을 미리 자, 하나 자, 필드로 선언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private static 자, account라고 하는 자, 배열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account array라고 이렇게 필드명을 주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해 주는데 자, account 자, 배열을 생성하는데 자, 1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어카운트 객체를 100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필드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태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자, 메인에서 메인이 스태틱이잖아요. 그죠? 메인에서 바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메인에서 막바로 사용할 수 없죠, 이걸.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 객체 생성하는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막바로 메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걸 스태틱으로 이제 붙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캐너를 자, 하나 생성해서 쉽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vate 자, static 스캐너. 그래서 스캐너를 자, 필드로 선언하고 역시 자, 스캐너 자를 생성하는데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키보드로부터 읽게끔 그렇게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스캐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java.util에 선언된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포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포트를 자동으로 넣으려 그러면 Ctrl Shift O를 자동으로 누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걸 선택해도 좋겠지만 Ctrl Shift O를 한번 눌러 보시죠.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임포트 문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ava.util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요,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표준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자,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자, 임포트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에서 자, 여러분이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자,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run 변수에 자, 기본값으로 이제 true를 이제 넣게끔 하고요. 이 ru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즉 매개 변수가 아니고 로컬 변수는요. 자, 어디서 사용이 될 거냐면은 제가 이제 while문으로 내가 이렇게 그 run이라는 변수를 자, 조건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while문이 자, 반복이 되는 조건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run이 true가 되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자, run 값이 false가 되면은 이제 while문을 빠져나가게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지역 변수 run을 이와 같이 하나 선언을 해 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true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true니까 이제 반복해서 계속 실행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이 이제 메뉴를 구성을 하는데 자, 메뉴는 자,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까지는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출력을 하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이 ln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막바로 여기서 입력할 수 있도록 자, ln을 붙이지 않고 이제 이걸 출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한 수를 이제 입력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면은 자, select number라는 변수로 받을 건데 자, 스캐너. 이 스캐너. 자, 이 철자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읽을 겁니다. 자, 스캐너 점 next int.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제 수를 이제 읽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넘버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 계좌 생성도 할 수도 있고 자, 계좌 목록을 볼 수도 있고 예금, 출금도 할 수 있고 이제 종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입력됐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 이 포문을 써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이 값이 자, 1일 경우 else 자, 이 값이 자, 2일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3일 경우, 그리고 이 값이 자 4일 경우, 자 그리고 이 값이 5일 경우 해서 총 5가지 경우로 이렇게 이제 분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일 경우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종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5번을 입력했을 경우에 자, 종료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 run이라고 하는 이 자, 변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false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false로 바꿔주면 이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건식을 검사할 때 자, run이 false이기 때문에 비로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프로그램 종료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동작을 하나하나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눌러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5번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종료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5번을 누르게 되면 자, 프로그램 종료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 내가 1번 누르면 계속 뭡니까? 메뉴가 제공되죠. 2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메뉴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작성하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계좌 생성. 자, 계좌 생성을 하려면 이제 사용자 1번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일 경우에 계좌를 생성하도록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다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면 상당히 복잡해 보일 테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도록 그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계좌 생성이니까 자, create 자, ac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이제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메소드가 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에서 막바로 메인 메소드에서 막바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메소드를 정의를 하러 자, 저 밑으로 내려가도 좋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메소드를 작성해도 좋은데 자,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이 자, 자동으로 메소드의 선언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선택하고 자, 여기 보면은 create method create accou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메소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자, 2번을 클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2번이 뭡니까? 계좌 목록이죠. 그래서 account 자, 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계좌 목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이걸 아직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자, create method account list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이 뭐죠? 예금이죠. 그래서 예금은 자, depos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호출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역시 자,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자,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 출금이네요. 그죠? 그래서 with
draw.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호출해서 이제 출금 처리를 하자는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create 메소드 withdraw를 선택해서 자, 여기에 이제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했고요. 자, 그러면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자, 메인 메소드는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요 메소드 내용만 여러분이 채워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여러분이 create account, 계좌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채워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좌를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좌번호라든지 또는 계좌주, 그 다음에 초기 입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새로운 어카운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배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메뉴를 여러분이 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자 메뉴 뭡니까 계좌번호 그 다음에 계좌주 초기 입금액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그 제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줄게요. 자 system.out.print ln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고 계좌번호라고 이렇게 자 출력하고요. 요 뒤에 막바로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ln 없이 이제 이렇게 출력하고 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입력된 그 계좌번호를 받기 위해서 자 스캐너의 next 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입력된 문자열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는 여러분이 문자열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 간주하지 않고요. 문자열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자 next 해서 문자열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주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자, ln 붙이지 않았죠? 자, 그리고 스캐너 넥스트에서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자, 여기에 저장했고요. 자, 초기 입금액 해서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자, 이번에는 이제 입력된 값이 이제 숫자니까 자, next int로 이렇게 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int 변수에다가 넣어 주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그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자, 하나의 계좌 객체를 이제 만드는데요. 자, new account라는 계좌 객체를 만들어서 자, 입력받은 A 넘버 그 다음에 오너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자 주고 자 객체를 생성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요. 자 저 위에 우리가 그 어카운트 배열을 만든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카운트 배열 여기에다가 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0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자 여기서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열이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래서 배열은 자 인덱스 번호가 어떻게 되죠? 0번부터 시작하죠. 그럼 결국 인덱스 번호가 99까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이 배열 타입이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null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ull이 계속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자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에서 그래서 99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이 생성되는데 자 처음에 어카운트 객체를 자 여기에 저장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또 저장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또 저장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하고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이 그
인덱스 1에 있는 자, 이 어카운트 객체를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null이 다시 되겠죠. 그래서 null 되고 자, 그 다음에 객체 있고 객체 있고 자, 처음에 객체 있고 null 있고 객체 있고 객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객체를 그 계속 그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이제 할 때 이제 이 null 위치에다가 즉 null인 위치에다가 객체를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내가 4번까지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5번에 넣어야 되겠다. 5번까지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3번까지 넣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용 중에 즉 이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어떤 계좌를 삭제를 해버리면 자, 이 계좌의 삭제된 위치가 null이 되니까 이 null인 위치에 또 다른 새로운 어카운트 객체를 넣을 수가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ull인 곳을 찾아서 어카운트 객체를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0, 1, 2, 3까지 입력했는데 1번에 있는 계좌를 삭제했다. 그럼 1번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4번에다가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카운트 객체를 계속 추가해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99번째 다음부터는 이제 객체를 저장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항상 이 배열에서 자, 비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객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인덱스 번호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서 자, 이 객체를 결국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자, 배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은 비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자, null인 어떤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자, 배열의 자, 길이만큼 자, 반복을 자, 하는데 자, 이 포문을 써서 자, account array의 i번째가 null인가를 조사를 해요. 즉 비어있는 곳이냐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0번이 객체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1번에도 객체가 있고 근데 i가 2번일 때 null이라는 겁니다. 그럼 2번에다가 자, new account를 저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ccount array 자, i가 비어 있으니 여기다가 new account를 이제 대입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대입을 하면 이제 저장이 끝난 거니까 더 이상 포문이 자, 실행이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에서 자, 포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장했다는 뜻에서 제가 출력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결과 이렇게 하고요. 자, 계좌가 자,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좌 생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자, 1번을 선택을 하면 자, 계좌 생성이라고 나오고 계좌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를 자, 어떻게 입력을 주냐면 뭐 여기서 자, 1번이라고 한번 줘 볼게요. 1번이라고 주지 말고 뭐 11 다시 뭐 1, 2, 3 이렇게 한번 줘 볼까요? 자, 계좌주는 자, 여러분이 뭐 홍길동이라고 한번 줘 봅시다. 홍길동.
자, 그리고 초기 입금액은 자, 10,000원을 주보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하게 되면은 결과가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계좌 생성을 자,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계좌 생성해서 이제 여러 개를 해서 자, 계좌 생성이 여러 개가 됐다면 이제 2번을 눌러서 계좌 목록을 이제 봐서 어떤 계좌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계좌 목록을 출력하게끔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2번이 자, 계좌 목록을 보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자,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여러분이 입력받는 내용은 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포 해서 자, 여기 자, 요 폼은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 배열의 길이만큼 돌도록 자, 그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카운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어카운트 자, 객체를 얻어내어서 자, 어카운트 어레이에 자, i번째죠. 그래서 i번째 거를 얻어내어서 이 어카운트가 자, 널이 아닐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배열의 항목이 널이 아닐 경우 즉 어카운트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말이죠.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뭐 출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할 내용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할 내용을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의 번호 그 다음에 좀 공간 띄워주고요. 자, 어카운트의 계좌주 그리고 공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의 자, 잔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에다가 다 출력하고 자, ln이 지금 빠졌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린트 ln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etter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죠. 그래서 필드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로 접근할 수가 없고 이렇게 getter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필드의 값을 이제 리턴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계좌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좌번호는 10번 자, 계좌주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자, 초기 입금액은 뭐 1,000원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좌 생성을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좌번호는 뭐 20번 자, 계좌주는 감자바라고 주고 자, 초기 입금액은 2,000원 이렇게 주고 자, 계좌 생성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2번을 입력을 해서 이제 계좌 목록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10번 계좌의 계좌주 그리고 초기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예금에 대해서 자, 만들어 보죠. 그래서 예금은 여러분이 여기서 자, 디파짓 요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금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이제 두 가지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예금할 계좌번호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얼마를 예금할 것인가에 대한 금액 부분이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입금을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제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로부터 자, 계좌번호를 이제 입금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ln이 없어서 자, 한 행에서 이제 계좌번호 출력하고 곧 이어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스캔 후에 넥스트에서 자, 입력한 내용을 A넘버에 받았습니다. 자, 예금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금액도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좌번호에 해당되는 자, 어카운트 객체를 자, 배열해서 찾아와야 돼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이 계좌번호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갖고 있는 어카운트 객체를 자, 배열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오는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 객체를 이제 우리가 결국 찾아야 돼요. 자, 이 넘버, A 넘버에 해당되는 어카운트 객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때 찾을 때 자, 여기서 찾는 코드를 넣지 말고요. find account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이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찾고자 하는 A 넘버 값을 넘겨주면 자, 여기에 이 account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 되어져 나오도록 즉 이 A 넘버에 해당되는 account 객체가 리턴 되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바로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자, 선택을 하고요. 자, 마우스로 자,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자, 자동으로 자, 메소드 선언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여러분이 넣느냐면 자, account라고 하는 자, 객체를 결국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account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여기에다가는 자, account라고 하는 바로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 번지를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서 여러분이 배열에서 이 A 넘버를 가지고 있는 이 계좌 번호를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찾아서 자, 여기에 대입을 이제 해주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역시 여러분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전체 자,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해요. 자, 요 코드가 이제 그대로 여기 올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마찬가지로 그 어카운트 객체를 자, 요 위에 있는 변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자, 어카운트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뭐 대입하기 전에 먼저 널부터 비교를 할까요? 그래서 if account 자, array에 i번째에 있는 값이 널이 아닐 경우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널이 아닐 경우에는 자, db a number 즉 저장되어 있는 어카운트의 A 넘버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array i번째에 있는 어카운트 객체죠. get A number 값을 읽어서 자,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어카운트의 A 넘버를 읽어서 자, 여기 저장을 하는 건데 자, if 자, 바로 이 A 넘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 넘버가 동일한 건지 비교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 A number equals 자, A number. 자, 문자열 비교할 때는 여러분이 equals라는 메소드 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A 넘버와
이 A 넘버가 자 같으냐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자 같다면 이제 우리가 찾았어요. 자 이거와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카운트의 A 넘버가 같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카운트 객체를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i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자 어카운트 객체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으니까 더 이상 포문은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저장되어 있는 어카운트 객체의 A 넘버를 얻어서 자 그거랑 찾고자 하는 A 넘버랑 비교해서 같으면은 자 이 어카운트 객체를 대입을 해서 자 리턴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 넘버에 해당되는 어카운트 객체를 이제 찾게 되고요. 자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찾았다면 자 if 자 어카운트가 null일 경우 자 어카운트가 null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find라는 어카운트라는 이 자 find 어카운트가 A 넘버를 가지고 자 배열해서 찾아서 리턴해 주는데 만약에 찾지 못하고 null을 리턴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문에서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는데 문제는 자 끝까지 다 반복을 해도 여러분이 A 넘버와 동일한 자 그 어카운트 계좌번호를 갖고 있는 객체를 못 찾았다면 결국은 이 어카운트의 지역 변수는 계속 null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null 상태가 계속 남아 있어서 포문을 다 실행하고 이 A 넘버와 똑같이 동일한 계좌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어카운트는 null인 상태에서 리턴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자 null이라면 이 말은 못 찾았다면 이 말이에요. 이 A 넘버에 해당되는 계좌를 못 찾았다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결과로 뭐라고 주냐면은 출금 계좌가 없습니다. 계좌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막바로 여기서 자 매수 실행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자 find account가 리턴하는 게 null이 아니면 찾았다는 거죠. 이 A 넘버와 동일한 어카운트 객체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set balance. 자 예금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기존 잔고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더 금액을 더하게 하는 게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잔고의 값은 get balance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추가된 금액 머니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금이잖아요. 원래 밸런스 금액을 얻어서 여기다가 자 이제 예금할 금액을 더해서 다시 이거를 자 잔고로 이제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출력을 해주는데 자 system.out.println에서 자 결과 이렇게 주고요. 입금이 자 성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주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실행을 자 한번 다시 해서 자 일단 계좌를 먼저 생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계좌에 계좌주는 자 홍길동 이렇게 주고 자 초기 입금액은 1,000원을 줬어요. 자 그리고
계좌 목록을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내가 예금을 자, 한다고 3번을 입력을 하면 자, 계좌번호 입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번 계좌를 자, 입력을 하고요. 자, 예금액은 내가 5,000원을 이렇게 더 예금을 하겠다. 자, 이렇게 주고 자, 다시 계좌 목록을 보면 자, 홍길동의 잔고가 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출금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죠. 이건 예금하고 출금은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금 디파짓에 있는 내용을 다 복사를 해서 자, 위드드로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고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출금이라는 것은 기존 잔고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빼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잔고로 만드는 거니까 자, 예금과의 차이점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금이 자, 성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가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그죠? 예. 자, 실행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자, 실행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계좌 생성을 하고요. 자, 10번 계좌주는 홍길동. 자, 초기 입금액은 1,000원. 자, 계좌 목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금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입력했고 10번 계좌에 자, 예금액은 5,000원을 줬는데 자,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금을 하려고 자, 이렇게 입력하고 10번 계좌에서 내가 3,000원을 출금하겠다. 그럼 출금이 성공되었고 자, 계좌 목록을 보게 되면 자, 3,000원이 빠진 자, 3,000원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서 자, 종료해서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이제 풀어 보았습니다.